회 회장님, 그게 내려놓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내 아내의 악기에서 손 떼. 서울에서도 가장 조용하다는 성북동, 그 높은 담장 너머에 있는 강 회장의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작은 성 같았습니다. 해가 뜨면 정원사가 숲 같은 정원을 가꾸고, 시간이 되면 운전기사가 매끄러운 검은 차를 대령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쉰을 갓 넘긴 가정부 김민서 씨가 있었죠. 민서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빳빳하게 다린 유니폼을 입고 1층 응접실부터 3층 서재까지 그 넓은 집안을 쓸고 닦는 일. 식구라고는 가끔 들르는 아들 내외가 전부인 노 회장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먼지는 매일같이 쌓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늦가을 비가 창문을 때리고 강 회장은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죠. 집안에는 민서 씨 혼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일한 지 3년. 민서 씨는 이제 이 적막함이 익숙하다 못해 친구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 서재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구석에 아주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 하나가 늘 그 자리에 있었죠. 회장님의 돌아가신 사모님이 아끼던 거라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엄명이 내려진 물건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그저 그 케이스 위의 먼지만 융으로 가만히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빗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고요함이 너무 지겨워서였을까요? 민서 씨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케이스의 낡은 걸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찰칵. 오래된 자물쇠가 힘없이 열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서 씨는 스스로도 놀라 숨을 멈췄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손은 이미 케이스를 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시간의 흐름이 묻어나는 짙은 갈색의 바이올린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고요하게. 민서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감촉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감촉이었죠. 정원 가꾸느라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활을 쥐었죠. 어깨에 악기를 걸치고 턱을 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현을 가만히 그어보았습니다. 울리는 낮은 소리, 조율이 필요했지만 그게 문제랴.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지판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리고 서툴게. 하지만 이내 손가락은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젊은 날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습니다. 서재를 가득 채우는 선율은 더 이상 가정부 김민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꿨던 20살 민서의 것이었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성의 주인이 된 것처럼,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곡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잊은 듯 했습니다. 활은 격정적으로 움직였고 그녀의 어깨는 리듬을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낮고 무거운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 씨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음악이 마치 목이 졸린 것처럼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멎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활이 미끄러져 쿵하고 바닥에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재 문 앞에는 외출했던 강 회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트렌치 코트를 그대로 입은 채로 언제부터 서 있었던 걸까요? 그의 눈은 분노도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아주 깊고 서늘한 눈으로 민서 씨가 아닌 그녀의 어깨에 걸쳐진 바이올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민서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변명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 계신 줄 알았습니다라고 할까? 먼지를 닦다가 그만이라고 할까? 아니, 그 어떤 말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려놓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내 아내의 앞기에서 손 떼. 민서 씨는
허둥지둥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걸쇠를 잠그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성실했던 시간이 이 짧은 10분의 일탈로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 없이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죠. 민서 씨가 흐느낌을 겨우 참고 있을 때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곡 사랑의 인사라. 네, 누구에게 배웠나?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의 차가움 대신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독학했습니다. 어릴 적에 독학한 솜씨가 아니야. 다시 묻지.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나? 민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과거였습니다. 대학에서 1년 정도 전공했었습니다. 전공? 그런데 왜? 어쩌다 이 집에서 걸레를 잡고 있는 겐가? 그 질문에 민서 씨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살 음대에서 촉망받던 시절.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빚쟁이들이 악기까지 빼앗아 가던 그날, 동생들 학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던 지난 30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전부 녹아내렸습니다. 꿈 같은 건 저 같은 사람한텐 사치니까요. 서재의 새 주인. 민서 씨의 울음 섞인 고백이 서재를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라도 듣는 것처럼. 한참 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도 그 곡을 좋아했네. 민서 씨가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었지. 나 만나기 전까지는. 강 회장은 바이올린 케이스로 다가가 그 표면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나 같은 무뚝뚝한 사업가 만나서 평생 저 악기 한번 제대로 못 켜보고 결국 저렇게 먼지만 쌓이게 만들었어. 내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민서 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활을 주어 민서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자네 내일부턴 이 서재 청소만 맡게. 네, 하지만 먼지만 닦으란 소리가 아닐세. 강 회장은 민서 씨의 손에 활을 쥐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서재에서 매일 1시간씩 이 악기를 연주해주게. 그게 자네가 할 일이야. 이 집의 먼지가 아니라 내 아내의 시간에 쌓인 먼지를 자네 손으로 좀 닦아주게나. 민서 씨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활을 받아들었죠. 그날 이후 성북동 그 높은 담장 너머로는 늦은 오후가 되면 아주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이올린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나지막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몰래 켠 바이올린, 싸늘한 노 회장의 등장. 당장 멈추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아무도 예상 못한 노 회장의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듭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도 정말 새롭습니다.